추운 겨울 오후 3시, 길거리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고 사람들은 모두 목도리를 단단히 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회색 코트를 입은 채로 말입니다. 갑자기 10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니,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이가 달달 떠는 소리였습니다. 추위에 몸서리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안에서 한 여자가 그를 보았습니다. 26살의 이수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수진이 커피를 건네자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누군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한 만남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게 될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남자가 사실은 잠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수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원룸 자취방은 여전히 추웠고 보일러를 틀 기름값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하루 카페. 동네에서 가장 작은 카페였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받는 알바비로 간신히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일찍 왔네. 카페 사장인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이 넘은 김 여사는 수진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은 밝게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카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가 되자 카페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우리 수진이 또 일찍 와서 청소했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얘야. 수진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기계로 뽑는 커피였지만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작은 쿠키도 함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래, 얘가 참 착하구나. 김 여사가 복이 많아. 할머니의 말에 김 여사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밝은 미소로 서비스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몇 개월 일하면서 익숙해진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것들도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가 한산해지자 수지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수진의 대답에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알겠어요. 그때 창밖으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초라한 회색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28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깔끔해 보였지만 옷차림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저 사람 어제도 봤는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김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 사람 말이야? 이틀째 저기 앉아 있더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수진의 말에 김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춥겠네. 수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저렇게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수진의 말에 김 여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착한 마음이야. 그런데 너무 나서지는 마라.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수진의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아. 김 여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수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해도 지고 날씨도 더 추워졌는데 말입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용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작은 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친절이 앞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참 착하기도 해라.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씨 착한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도 이 일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수진은 얇은 유니폼만 입고 나왔는데도 바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물며 저 남자는 얼마나 추울까요? 저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옷이 너무 낡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많이 추우시죠? 수진이 커피를 건네자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친절이 낯설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자가 사양하려 하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 보이셔서.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종이컵을 잡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말에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카페에서 일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예요. 혹시 일자리 찾고 계신 건가요? 아, 네. 그런데 쉽지 않네요. 남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친절한 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지는 카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김 여사에게 미안했습니다. 저 들어가야 해요. 천천히 드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카페로 돌아가자 김 여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수진이야. 그런데 너무 추운데 감기 걸리겠어. 괜찮아요, 사장님.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틀 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죄송해요. 다른 곳에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28살. 고향은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민호의 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수진의 격려에 민호는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거의 매일 카페 앞에 나타났고 수지는 틈날 때마다 커피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하는 거니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김 여사의 당부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매번. 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 보답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힘내시기만 하면 돼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항상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오후 4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면접이 있어서요. 작은 회사지만 기회가 생겼거든요. 민호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정말요?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힘이 많이 났어요. 민호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뭐요? 힘내세요.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민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도련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차 안의 남자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면접을 보러 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평소보다 한산한 카페에서 수진이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남자들은 주문을 하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계십니까? 잠깐만요. 수진이 안쪽으로 들어가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나오자 남자들이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산개발에서 나왔습니다. 태산개발이요? 김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왠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남자들이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자 키 큰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 회사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매입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물론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서류를 김 여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사람들이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팔 생각이 없어요. 이 카페가 생계수단인데, 김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키 큰 남자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남자들이 서류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간 후 카페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쩌지?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카페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운영해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팔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 수진의 말에 김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 같고,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김 여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는 수진에게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힘들 때 김 여사가 도움을 줬고 지금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나와서 카페 문을 열고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다시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요? 아, 떨어졌어요. 민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쉽네요. 수진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기회가 있겠죠. 민호는 담담해 보였지만 수진은 그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페 분위기가 좀 어둡던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게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태산개발이요? 민호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만 수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요즘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조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개발이 확정된 건 아니겠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의 말에는 뭔가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여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모료 사장님? 어제 그 사람들 말이야. 정말 팔아야 하나?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마음이지만 저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카페가 너무 소중해요. 수진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곳이 내 전부인데. 하지만 재개발이 정말 확정되면 어쩌지? 그때 민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급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민호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카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태산개발 사람들이 다녀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고 카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평소처럼 수진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는데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새였습니다. 수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이 사람이 설마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또렷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게 무슨, 수진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초라한 코트를 입고 카페 앞 벤치에서 떨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손님이 오셨는데. 안쪽에서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보는 순간 김 여사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분이. 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김 여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김 여사의 말에 민호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소개하지 못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앉으시죠. 설명드릴게요. 민호가 카페 한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함께 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조용히 카페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김 여사는 어리둥절한 채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민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말씀하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상그룹이라고 했나요? 태상그룹이요? 김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상그룹.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그럼 어제 오신 분들이. 태상개발은 저희 그룹 계열사입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상개발에서 카페를 사겠다고 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민호. 그가 바로 그 회사의. 그럼 민호 씨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수진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카페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다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일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처럼요? 네. 항상 태상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체를 숨기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그럼 지금 여기 오신 건?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 매입건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민호의 말에 김 여사와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이 재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배신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진 씨께서 보여주신 친절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좀 바람 쐬고 올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카페를 나간 후 민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태상그룹 후계자세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꺼내 김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색으로 새겨진 태상그룹 전무이사 강민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높은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수진이가 모르고 그런 거였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거네요. 우리 수진이가. 네. 그래서 더욱 감사했어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진이 지금 많이 충격받은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저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민호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수진은 카페 뒤편 골목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태상그룹 후계자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카페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사람이 대기업 후계자였다니. 그럼 내가 그동안. 수지는 갑자기 창피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후계자에게 몇백 원짜리 커피를 가져다 주며 동정심을 베풀었다니. 아, 정말 바보같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죄송해요. 정말로.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뭘 죄송하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요. 그럼 그동안 저를 우롱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민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재미있었어요? 가난한 알바생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수진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 씨. 저는. 그럼 뭐예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평생 진짜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한 건 제가 태상그룹 후계자이기 때문이었죠. 돈이나 권력 때문에 접근하는 거였어요. 수지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추워하는 사람을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순수한 친절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신 건 맞잖아요. 수진이 여전히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가 태상그룹 후계자라고 했다면 수진 씨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수진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아마도 멀리서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수지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잖아요. 뭐가요? 우리 사이도 제가 알바생이고 민호 씨는 대기업 후계자인데 민호는 수진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수진 씨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 씨가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렇게 쉽게 말하시지만 수진 씨, 민호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수진 씨가 저에게 준 따뜻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수진은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저는 수진 씨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생각해 볼 시간이. 당연히 그러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카페로 들어가요. 사장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네, 그러죠. 둘이 카페로 돌아가자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네, 사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카페를 떠날 때였습니다. 함께 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고급 승용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수지는 카페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차에 타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김 여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사장님. 너무 복잡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다른 세계잖아요. 저는 그냥 카페 알바생이고 민호 씨는 대기업 후계자고 김 여사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얘야,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삶인데요. 그럼 내가 그 청년을 좋아하게 된 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였나? 김 여사의 질문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었어? 그냥 착해 보였고 힘들어 보였고. 그렇지. 내가 본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잖아. 김 여사의 말에 수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세계에서 누가 뭘 하라고 했어? 그냥 있는 그대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페 청소를 하며 어제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민호가 평소 자리에 앉자 수지는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 씨,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충격이 많이 컸죠? 조금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모든 게요. 민호 씨를 보는 제 시각도, 민호 씨가 저를 보는 시각도.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수진 씨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민호 씨 벌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요.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카페 매입건 말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김 여사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 카페가 제 전부거든요.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김 여사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민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 씨, 민호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지금요? 네. 잠깐만요. 수진은 김 여사에게 잠시 나간다고 말하고 민호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회사에서 저에게 결혼을 하라고 해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네. 사업상 필요한 정략 결혼이요. 아,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기 싫어요. 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요? 수진 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수진 씨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이에요.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수진 씨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셨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고백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달라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민호 씨 가족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어떠세요? 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나요? 민호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민호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 시간을. 당연히 그러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네. 민호가 차에 타기 전에 수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차가 떠나간 후 수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고백을 들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수진이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예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진은 김 여사에게 잠깐 나간다고 말하고 민호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사실 회사에서 결정된 게 있어요. 민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식이요? 네. 아버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수진 씨 때문이에요. 수진은 민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씨, 저는 수진 씨가 좋아요. 정말로.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카페 알바생이고 민호 씨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약혼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부할 거예요. 그럼 회사는요? 가족은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민호의 단호한 대답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시려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수지는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뭐가요? 민호 씨의 마음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주세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이 모든 상황이요. 민호 씨가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수진의 솔직한 마음에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수진 씨와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민호의 고백에 수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두려워요. 이런 제가 민호 씨 곁에 있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수진 씨만큼 제 곁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정말 약혼식을 거부하실 거예요? 네. 이미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처음에는 반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천천히 한 걸음씩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 씨는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수진은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저도 민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두렵지만 민호 씨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수진의 대답에 너무 기뻐서 그녀를 꼭 안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수진 씨라서 선택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아, 사장님.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김 여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축하한다, 너희들. 사장님,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김 여사의 따뜻한 말에 수진과 민호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함께 이겨내겠어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 서로 잘해. 김 여사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약혼식을 거부했습니다. 가족들과 회사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확신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민호의 말에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진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때문에? 네. 제가 과연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청년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게 진짜 소중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그 청년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를 선택한 거 아니겠어? 김 여사의 말에 수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커피 주세요. 네. 수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민호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뵙기에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면 돼요. 민호가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이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해볼게요. 수진이 용기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수진은 민호와 함께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강 회장의 따뜻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가 그렇게 카페 앞에 앉아 있었던 거군요.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진짜 사람의 따뜻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강 회장의 말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상에. 강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강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강 회장은 수진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카페 안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뒤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민호 씨가 벤치에서 떨고 계셨던 날. 그때 수진 씨가 커피를 건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를 만나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게 뭔지도. 수진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네.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이게 뭐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처음 만났던 그 추운 겨울날처럼 앞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김 여사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라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